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모들이 하는 큰 착각이 자기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기 자식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쟤네들이 무슨 마음 먹는지 어떤 고민 갖는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고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가치관인데 이 간극을 좁히기 힘들죠.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의 고민이나 어떤 그런 생각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가 잘 안 되죠, 이게. 우리는 그걸 세대 차이라 부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하고 자녀하고 한 30년 차이 나니까. 뭐 30년 상간의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니까. 특히 결혼관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다 웬만하면 결혼하거든요. 사실 부모님 세대는 결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하고 사지 멀쩡하면 결혼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했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짝을 지어서도 결혼했습니다. 결혼 나이도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 결혼 안 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은 결혼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결혼 얘기하면 부모하고 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야, 왜 결혼 안 하고 사는 거냐? 결혼해야 된다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멀쩡한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아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가 만약에 집안 풍비낙산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요즘에 제대로 된 여자 없습니다. 혼자 살게요. 혼자 살면 손 안 벌릴게요.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결혼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분은 아직도 노력하면 결혼은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결혼이 쉽지 않게 만든 건 586 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자가 돈을 모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는 남자들이 이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을 샀잖아요. 물론 그때도 집 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만큼 불가능에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 버는 것이 좀 한계가 있으면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여자들 보면 가진 것도 없는데 아파트 가겠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런 여자 데리고 살아야겠냐고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도 좀 있는데 그런 사람 데리고 왔다가 부모님 고생시키고 아들하고 사이 안 좋고 그래서 갈라서게 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튼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결혼 문화는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문화 많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굳이 한국 여자가 아니라 피부색이 아는 이제 외국 여자, 좀 한국말 어스크립게 하는 그런 여자들과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며느리를 두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꼭 한국 여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짤 찾으면 좋으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문화 관련 이제 컨텐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어떻냐면 야 그래도 한국 사람 한국 여자가 결혼해야지 어떻게 외국 여자가 결혼하냐. 피부색 다른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대한민국 적응하겠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 물론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국 여자라도 너 좋다고 살고 싶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데리고 와라. 사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경우 많아졌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부모 아들 가지 부모들도 우리나라 여자들 문제 많은 거 알아요.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가서 대화하면 한국 여자 문제 많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며느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상전을 보시는 거니라 아들 부모들도 아들 결혼시키는데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문제 많은 거 안 해. 근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아들 가지 부모님들은 아는데 딸 가지 부모는 잘 몰라요. 이게 586 부모도 알 거예요. 아들만 가지고 있는 부모하고 딸 가지 부모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합니다. 딸 가지 부모들은 아직도 자기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결혼 문화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지를 잘 몰라. 관대하거든요. 우리 딸 귀하고 우리 딸 참한데 왜 남들이 안 데려가지? 남들이 좀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대단한 소리. 그래서 아마 586 분도 알 거예요. 딸 가진 부모하고 아들 가진 부모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는 대화가 안 돼. 그분들은 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자기 딸은 곱디 자랐고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디가 귀한 데 받으면 안 돼. 그러기엔 자기 딸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이 먹어도 우리 딸은 귀한 딸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길렀는데. 그거는 본인 집안에서 그런 거고 남들이 봤을 땐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딸만 귀하고 남의 아들은 안 귀합니까? 아니 딸 가진 부모도 보면 좀 딸 가지고 유세 부린다고 갑질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 데려가려면 뭐 강현시의 신축 아파트 30평짜리는 있어야 된다. 차는 이 정도 몰아야 된다. 연봉 이 정도 돼야 된다.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 우리 딸 밖에 나가 돈 벌게 하면 안 된다. 집안일은 네가 거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상태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요,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시집 보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시집장가 보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얘야, 꼭 결혼 무리 안 해도 된다. 여기 보니까 상태 안 좋은 여자 들여왔다가 문제 있는 집안들 많더라. 그러니까 여자 외모 보고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집안도 보고 여자의 경쟁력도 보고 좀 하자가 심하면 결혼 오퍼도 된다. 요즘에 파혼은 뭐 일도 아니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좀 한국에 좀 괜찮은 짝이 없으면 외국 가서 데리고 와도 된다. 우리 외국 여자 참하고 좋더라.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도 잘 챙기고 애도 잘 나와서 기르고 괜찮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꼭 한국 여자가 답은 아니니까 외국 가서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난 그것도 한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좀 늘고 있어요. 딸 가진 부모님 잘 들으세요. 딸 가진 부모님들 앞으로 자기 딸을 평생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출가를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딸 가진 부모님들은 사태 파악 못 하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나이 먹어서 한번 겪어보세요. 제가 백날천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나이 먹을 때를 먹었는데 고집도 있으신데.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가서 대화하면 한국 여자 문제 많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난 그 아줌마들도 문제가 많아. 아줌마들도 그 보면 이제 미용실 같은 거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줌마들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들 문제가 제일 많아. 왜냐? 그 누구 보고 배웠겠냐고요. 그 젊은 여자들이 누구한테 그런 대도 안 한 상식과 비논리적인 마인드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아줌마들 배운 거. 아줌마들한테. 같은 여자한테 배웠지 남자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여자 문제 많다고 얘기하니까 아줌마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여자들은 문제가 그런 거야.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지. 망가지는 거죠. 내가 미용실 같은 데 머리 자르잖아요. 남자도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죠. 머리 자르면 아줌마들끼리 모여있는 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저급해요. 이게 가까이 끼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남 얘기를 좋아하는 거야? 아줌마들은 자기 얘기는 없고 자기는 보고 잘난 게 없으니까 항상 남 뭐 안 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좋은 얘기는 안 해요. 항상 누구 까내린 얘기는 아니고 누구 잘못된 얘기 있죠. 누구 뭐 이혼했다거나 뭐 갈랐었다거나 아니 드라마 얘기 다 그런 거야. 뭐 긍정적이고 발전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분들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남의 집 어떻고 뭐 남의 집 알아서 뭐 아니겠냐고 이게. 저는 아줌마들부터 문제야. 아줌마들부터가 아줌마들이 그렇게 뭔가 메탄지하는 모습 안 보여주니까 지금 젊은 여자들이 그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 자기들도 문제가 많은데 그 한국 여자가 뭘 보고 배우고 자랐겠냐고요. 누구한테? 아줌마도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이 엄마한테 아줌마들이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 막 돈 가지고 닥달하고 돈 못 벌면 무시하고 다른 집안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보여주다 보니까 딸도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배운 거 아니야? 다 습한 거 아닙니까? 왜 그 생각은 안 합니까? 그 미용실 아줌마들 솔직히 그분들은 정말 애들 교육 잘 시켰다고 남편 잘 보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 보통 그렇게 남욕 많이 하고 이런저런 수다 떠는 사람들 중에 내가 봤을 때는 가정생활 잘하는 주부인도 없어. 이게 없다니까.
고딩 친구들도 간만에 소식 들으니 이혼 많이 해서 놀램. 걔도 몸은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남자들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인데 요즘 남자들이 적극적 이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진 게 그 물어보죠. 누가 이혼하자겠냐? 뭐 때문이냐 물어보면 보통 뭐 내가 못나서 내가 뭐 실패해서 내가 뭐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 이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 좀 달라진 게 내가 이혼했다,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화병 걸릴 것 같아서 사는 게 지우개여서 내가 갈려서 자했다. 그래서 얼마 떼어주고 보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하자가 있었단 얘기야. 옛날에 여자가 하자가 있어도 어떻게 내가 데리고 사는 입장이니까 그냥 참고 살자. 내 아 낳아줬으니까. 이런 마인드. 요즘에는 내 아를 낳아주고 안 낳아주고 나 이 여자가 못 살겠다. 내가 왜 이 여자 장단에 맞춰줘야 돼. 혼인기간 길어지면 나한테 손해인데 빨리 정리하고 보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같이 살려고 했는데 여자가 정말 사실 심하고 집안일 못하더라. 같이 살아보니까 정남이 떨어져서 신혼이고 보호간에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남자들도 예전 같지 않은 게 여자가 결혼하거나 사치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집안일을 뭔가 못한다거나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옛날처럼 참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자는 안 바뀌거든요. 이게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 남자는 다른 게 살면서 뭔가 뚝배기가 깨지는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여자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나이 먹어서 쭉 게으르게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뵙겠구나. 그럼 나만 고생이네. 생각 들어서 이제 빨리 갈라서는 거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 갈라서면 이자 좀 많이 줄 것 같지 많이 못 줘요. 이게 뭐 돈 챙겨오겠지만 그 돈 금방 날려 먹습니다. 애초에 돈을 굴려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돌신료 딱지 달고 나오는데 여자는 그걸 몰라. 돌신료 딱지 나오면 얼마나 인생이 헬게이트인지 몰라요. 보통 여자분들 중에 돌신료 딱지 달고 나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고 직장 다니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돌신료 되고 나서 재혼자라는 케이스도 없어요. 재혼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자 생각해봐. 남자 입장에서 아무리 급해 돌신료 만날 거예요? 아니 과거나 지금에는 돌신료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요즘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옛날에는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아유 남편 또 바람 피웠나 보네, 남편 힘들겠나 보네 이런 생각 가지게 되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야. 워낙 여자가 못 나서 이혼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자꾸 미디어에서 또 그런 걸 부추겨요. 자꾸 이혼한 분들 나와가지고 여자분들 이혼했다고 하면 꼭 전남편 탓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게 못난 거 행동인데, 못난 행동 맞잖아요. 이혼자 이미지 더 나쁘게 만드는 거야.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못난 얘기는 안 해. 보면 이혼 관련 프로그램 보면 여자의 이미지 박살내고 있습니다. 갔더니 이혼녀의 이미지가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만들어. 어떻게 안 좋게 만드냐? 그 나와가지고 뭐 이혼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혼했냐면 남편이 뭐 부족했다, 남편이 뭐 다 전남편 욕이에요. 근데 이혼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 100대 0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기들한테 안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게. 자기 탓은 없어. 그러면 누가 이혼녀를 좋아하겠냐고요. 가뜩이나 안 좋아하는데. 좀 생각 좀 하시라고. 맞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로 프로그램 많이 만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면 갈수록 이혼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걸러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에 물들어가지고 현실 판단 못 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586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들이 있다고 이제 무조건 장가 가야 된다. 결혼하라고 부추기지 마시고, 딸가지 부모님들은 좀 각성 좀 하세요, 제발. 상태 안 좋은 따님을 두는 집안들 많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 안 좋은 집안을 딸을 주는 집안들은요, 나중에 자기 딸 시집 못 보내면 그때부터 헬게이트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